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릉과 서울으로 가는 KTX 열차는 주말은 물론 평일 특정 시간대에도 자주 매진돼 표 구하기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안에 왕복 2편, 모두 4편의 열차를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투입 시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배연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일날 강릉역 대합실, 적지 않은 승객들이 모여 있습니다. 강릉역 플랫폼은 서울에서 출발한 KTX 열차에서 내린 승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강릉 서울 KTX 열차의 경우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매진될 정도로 열차 공급에 비해 이용객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취소표를 조금 선호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구하기가 좀 어려우신 거네요. 네, 맞아요. 주말은 거의 미리 잡으려고 해도 들어가면 다 만석이어가지고 구하기는 힘들어요. 운행 시간대도 평일 낮 시간대를 중심으로 공백이 많습니다.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강릉 출발 서울행 열차는 오후 12시 23분 이후 오후 3시 20분까지 3시간 가까이 없고 매일 오전 8시 25분 이후에도 오전 10시 35분까지 출발 열차가 없습니다. 서울 출발 강릉행 열차 역시 매일 오전 9시 55분 이후 낮 12시 1분까지 2시간 넘게 비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강릉 서울 KTX 증편을 공식화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강릉과 서울을 가는 KTX 열차의 증편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춘천을 찾아 연 강원 타운홀 미팅에서 김윤도 국토부 장관이 올해 안에 추가 열차 투입 계획을 확실히 밝힌 겁니다. 서울 강릉 KTX 증편하는 건 말씀드렸죠. 올해 안에 4편 늘리는 건 확실히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상하행 2편씩 연내 4편 증편은 확정됐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시간대에 열차를 투입할지 세부 운행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용 차량이 도입이 돼야 되는데요. 연말 정도에 차량이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거기가 굉장히 복잡한 선로입니다. 열차를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넣을 건지를 좀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증편이 확정되면서 강릉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교통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지만 일부 열차 공급 시간대의 공백이 큰 만큼 간격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한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된 오늘 평창에선 백일홍 축제가 개막해 연휴 내내 이어집니다. 올해는 야간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되면서 추석 연휴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창 강을 따라 드넓은 꽃밭이 펼쳐졌습니다. 100일 동안 붉게 핀다는 천만송이 백일홍부터 가을의 상징 코스모스, 새하얀 메밀꽃의 해바라기까지 가을 꽃향기 가득한 꽃밭에 서면 가을 감성 한도 초과입니다. 제가 와보니까 너무 준비도 잘 돼 있고 꽃도 너무 이쁘게 펴가지고 저희 이제 가족들 애들하고 같이 한번 이번 추석 명절 때 한번 드릴까 그렇게 예정입니다.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과 아이들을 위한 깡통 열차, 평창의 맛으로 가득한 먹거리 장터도 마련됩니다. 무대에서는 유명 가수와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꾸미는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집니다. 올해 백일홍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야행입니다. 이곳 축제장을 포함해 인근에 있는 노람틀, 전통시장까지 연계해 밤에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됩니다. 축제장에는 각종 조명시설이 설치돼 밤 10시까지 이색적인 밤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최근 개장한 노람뜰 에코랜드에서는 한가위 보름달 아래서 즐기는 빛축제가 펼쳐집니다. 50m의 주상절리 폭포를 캔버스 삼아 첨단 조명 기술로 다양한 이야기를 관람객들에게 전달합니다. 수막식 분수와 레이저 아트, 미디어 파사드도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녁이면 문을 닫던 전통시장도 축제 기간에는 밤까지 운영됩니다. 대표 먹거리인 메밀부치기를 비롯해 다양한 평창의 맛과 정취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야간 조명 시설을 다 해서 축제를 저녁 시간 즐기고 그다음에 이제 야간에 전통시장에서 평창의 또 메밀 부치기와 전병 이런 음식을 축제 기간 평창 지역 주요 리조트 숙박객을 대상으로 축제장을 오가는 셔틀버스도 운행합니다. 10년 전 평창 남부권 관광 활성화를 바라는 주민들이 꽃을 심으며 시작된 백일홍 축제는 평창의 대표 축제로 성장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유독 긴 이번 추석 연휴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과 맞닿은 최전방 철책선을 지키는 GOP 장병들인데요. 굳건한 철통 경계로 국민의 일상을 지켜내는 장병들을 나금동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해발 1000여 미터, 기암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선 곳. 중동부 최전선을 지키는 상승 7성 부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험준한 산악 지형과 기상을 극복하는 부대로 6.25 전쟁 당시 평양을 가장 먼저 탈환한 전통의 사단입니다. 장병들은 GOP 경계 근무에 나서기 전 군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총기도 빠짐없이 검사합니다. 보기만 생명 말을 지키자 나라를 지키자 하자 모든 부대 활동과 작전 같은 경우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기와 탄약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철책선. 하루 2차례 철책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7사단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최전방 경계부대에 있는 철책입니다. 보시다시피 상당히 경사가 가파른데요.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장병들은 빈틈없는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북단 부대인 만큼 귀순자 발생에 대비한 모의 훈련도 빠짐없이 이어집니다. 훈련을 마친 뒤 찾아온 달콤한 휴식 시간.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아들 김시우입니다. 이번 연휴 때 방문하지 못해 아쉽지만 당당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건강하게 복귀하겠습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밤낮 없이 국경을 지켜온 장병들. 그들의 땀방울이 있기에 국민들의 평화로운 명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전방만을 바라보며 본연의 책임 완수를 통해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우리 군을 믿고 따뜻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단결할 수 있습니다. 북한강 원정전 오작교 교대전수 아자.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추석 전 13 영업일 동안 순 발행한 화폐가 1,95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9억 원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비율로는 40%가 증가했고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연휴 기간이 길어지면서 금융기관 대상 화폐 발행액이 39.2%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종별로는 5만 원권이 87.3%로 화폐 발행액 대부분을 차지했고 만원권은 11.4%, 5천 원과 1,000 원권은 1.3%에 불과했습니다. 도암댐 도수관로에 차 있던 물을 방류한 지 정확히 2주일이 지난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당초 계획보다 훨씬 더 늦어진 이달 말까지는 방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당초 도수관로수 15만 5천 톤을 하루 10,000톤씩 보름 정도 방류할 것으로 예상했었지만 수압이 생각보다 낮아 하루 5천 톤 정도만 물이 나오면서 이달 말은 돼야 도수관로 내부의 물을 모두 방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수원은 또 현재 고장난 도암댐 취수부를 고치는 것보다 도암호의 물이 도수관로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게 우선이라며 현재 관련 물막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5-2026 프로농구가 오늘 개막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리그 경쟁에 돌입합니다. 원주 DB는 오늘 울산 원정에서 모비스와 개막전을 벌이고 이어 오는 5일 지난해 우승팀 창원 LG를 상대로 원주 홈 개막전을 펼칩니다. 올해로 창단 20주년을 맞은 원주 DB는 홈 개막전 입장관 중 전원에게 기념품을, 또 선착순 2,000명에겐 기념떡과 야광 팔찌를 제공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와 강원관광재단이 빅데이터 기반의 강원 관광 동향을 분석한 결과
8월 강원 관광객이 1,855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2.8%, 7월보다는 20.7%포인트 늘어난 인원입니다. 도내 시군별로는 강릉이 전년 동월 대비 가장 높은 관광객 증가율을 기록했고, 이어 동해, 고성, 원주, 인제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월 대비 18개 시군에서 모두 관광객이 증가했습니다. 양양군이 해양수산부의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재도전합니다.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사업은 2016년부터 2035년까지 손양면 수산리 일원 수산항을 중심으로 바다와 육지를 포함한 235만 제곱미터에 재정 2천억 원, 민간 8,300억 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사업별로는 재정 사업은 해양레저 마리나, 바다공원인 시케이션파크, 전방 스카이워크 등을, 민간 사업으로 지하 5층, 지상 18층 규모 432실 호텔 앤 리조트 건립을 추진합니다. 평창군 대화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준공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대화지소는 트랙터와 관리기 등 30종, 86대 농기계를 보유하고 봄과 가을 농번기에는 토요일에도 임대가 가능하며 임대료 50% 감면 혜택도 제공됩니다. 이로써 평창에는 평창 본소와 용평, 진부, 대관령, 박림, 미탄을 포함해 모두 7개의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운영되게 됐습니다. 겨울철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춘천연탄은행이 올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사단법인 춘천연탄은행 밥상 공동체는 어제 춘천연탄은행 행복센터에서 춘천연탄은행 재개식을 개최했습니다. 춘천시는 춘천연탄은행에 후원금으로 연탄 2만 장을 전달하고 메타리치 한국금융과 서린컴퍼니, 신영종합개발 주식회사도 각각 연탄을 기증했습니다. 춘천연탄은행은 내년 3월까지 연탄 나눔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가뭄 때문에 연기됐던 강릉 지역 체육대회들이 순차적으로 재개됩니다. 강릉시와 강릉시 체육회는 경포 마라톤 대회, 강릉시민 생활체육대회, 전국 여자 바둑대회, 전국 리틀 야구대회 등 주요 15개 대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해당 행사가 열릴 때마다 물절약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고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상 상황 모니터링과 응급 의료 체계 강화 등의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2026학년도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공립과 사립 173명 선발에 572명이 지원해 3.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시험 일정은 1차 11월 8일 토요일, 2차는 내년 1월 7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진행되고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 28일 수요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